우리 농막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팸의 단단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저희 주말농장에 있는 6평 농막 내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농막 광고는 많은데 막상 찐 사용 후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에 불만족하는지,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주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평범한 6평짜리 복층 농막이고요.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7평짜리 농막을 많이들 구매하는 추세였어요. 워낙 적은 평수다 보니까 한 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으로 6평을 선택을 했고요. 2년 사용을 해본 결과 저희가 3인 가족으로 가족수가 적기도 하고 복층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막은 저희가 구입할 때 옵션 추가 안 한 상태로는 1,600만 원짜리였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 비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팍팍 넣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농막 외부의 앞면 소재를 메탈 사이딩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해서 5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메탈 사이딩이 보기에 고급스럽기도 하고 기본 옵션인 정크 패널은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조금 밝은 느낌 내려고 선택한 옵션입니다. 50만 원의 가치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부에 수도꼭지를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셨어요. 외부 수도가가 따로 없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농사 짓다 보면 밭에 물 필요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 했으면 엄청 불편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부에 어닝을 추가해서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의 모습인데요. 거실 전면창이 크게 나 있고 옆면으로도 창이 나 있어서 좁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고 채광도 좋습니다. 창에는 콤비 블라인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은 원래 데코보드 마감이었는데 저희가 소나무 옵션으로 변경해서 3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소파를 놔야겠다 싶었는데, 기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소파들은 워낙 폭이 커서 폭이 좁은 소파를 찾느라고 한참 헤맸고요. 마침 폭이 좁으면서도 펼치면 침대처럼 쓸 수 있는 소파를 찾아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농막 업체나 소파 브랜드 같은 것들은 저희 영상 마지막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내부에서 식사할 때 쓰는 테이블과 의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캠핑을 많이 다니다가 캠핑을 접고 주말 농장을 하게 된 거라 농장에서도 캠핑 용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땅 사고 농막 사는데 돈을 많이 써서 웬만하면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것들 활용하자는 주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조명도 하나 가져다 놨는데 인테리어용이 아니고 복층이다 보니까 LED 등 조도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어서 보조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전기 판넬이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어서 너무 발 시려울 때 가끔씩 사용하고요. 많이 쓰면 전기로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음껏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대신에 냉난방기로 부족한 난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 위쪽에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이거 살 때 몇 평형을 사야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9평 냉난방기는 부족하다, 괜찮다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해본 결과 완전 충분합니다. 여름에 엄청 빨리 시원해지고 추울 때도 난방 성능 너무 좋습니다. 저희 농막 제작할 때 단열 추가 옵션을 선택해서 130만 원 주고 천정과 벽에 우레탄 폼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9평형 냉난방기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동식 주택에 에어컨만 넣을 생각이신 분들은 꼭 냉난방기로 선택하세요. 겨울에 농막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3월이나 11월에도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냉난방기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놓여 있습니다. 농막에 기본적으로 놔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냉장고 역시 용량을 어떤 걸 사야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는 LG 189리터짜리를 구입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저희는 너무 충분했어요. 농사 짓다가 외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용량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대편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공간인데요. 계단장도 옵션이었습니다. 20만원 추가해서 계단 옆면에 문짝과 서랍을 달아주었는데요. 농막에 수납 공간이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단장은 필수적으로 추가하셔야 나중에 잡동사니들 보이지 않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쪽을 살펴볼게요. 작은 개수대가 있고요. 옆에 2구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리대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이동식 선반을 하나 사서 놓고 그 윗면을 조리대로 쓰고 있고 아래는 전자레인지를 놓았습니다. 역시나 돈 많이 안 쓰려고 당근에서 2만원에 구입한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다른 화장실과 다를 거 없는 심플한 화장실이고요.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농막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번듯하다고 놀라곤 합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데 온수기 용량이 문제예요. 온수기가 50리터짜리 용량인데 2명이 씻으면 1명은 다시 물 데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 게 참 불편한 점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캠핑할 때 사용하던 자충 매트를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 공간은 주로 밤에 잘 때 사용합니다. 복층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6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복층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저희는 너무나 소중하고요. 천정은 기본 옵션은 너무 낮아서 천정 높이는 옵션을 80만원 주고 선택했습니다. 성인이 설 수는 없는 높이지만 그래도 잠자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농막 내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불편함 없이 꽤 만족스럽게 감사하게 쓰고 있고요. 저희 농막업체는 별빛하늘 이동식 주택입니다.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 나름 크고 유명한 업체여서 안심하고 선택한 면이 크고요. 소파 브랜드는 에보니아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농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주말 농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말용 주택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앞으로 이런 식의 이동식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저희처럼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땅을 어느 위치에 구입해야 하는지, 땅 살 때 주의할 점, 이런 주말 농장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